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코가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300%고요. 기타 주식은 보면 RCPS가 있죠. 어차피 우리는 보통주를 이제 사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300% 지금 무상증자 결정 공시고요. 주요 내용 살펴보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6월 2일,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었으니까 5월 12일이 권리락일이고요. 5월 11일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셔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기점은 오후 6시라고 보시면 되니까 11일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셔도 자격이 되시는 거고 12일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조정돼서 기준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되는데요. 당연히 11일 종가 대비 4분의 1로 줄어든 주가가 형성이 되겠죠. 이때 11일 종가가 2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2일 권리락일에는 5천원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2만원과 5천원은 같은 가치가 있는데 갑자기 기준주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주가 상장하기 전까지 마이너스가 계속 잡혀 있어서 내가 이게 실질 손실인지 실질 손해가 난 건지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가격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도 계속 홀딩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처럼 외부에서 그런 권리락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권리락 하루 전에 사서 권리락에 팔고 또 상장하는 신규가 상장하는 이틀 전이죠. 이때가 되겠죠. 5월 31일 또 권리공매도로 이렇게 처분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말씀을 따로 안 드리는 이유가 종목에 대한 추천일 것 같아서 따로 그 부분은 언급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예전에 제가 무상증자 플레이를 했던 내용들에 대한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00% 수익률이었고요. 권리락 전에 사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플레이를 해서 수익률이 5% 그리고 200%도 지금 최종 8%가 나왔고요. 지금 이 200%도 한 10% 정도, 500% 무증을 했던 경우는 25%, 200%도 35%, 가끔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줄 때도 있죠. 요번하고 같은 비율이죠. 300% 무증 18%,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의 300%인데 3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락 효과가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100%까지는 들쑥날쑥하고요. 기본적으로 2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꾸준히 권리락 효과가 200% 이상이죠. 꾸준히 권리락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주를 받기 전까지 6월 2일까지는 팔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상황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아직 1분기 보고서가 올라오지는 않아서요. 쭉 보면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408억 원 성장세가 나왔고 영업이익도 물론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잘 잡히고 있죠. 단기순이익이 좀 줄었네요. 원래는 11억 28억에서 갑자기 8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을 잠깐 살펴보면은 기타 금융 원가에서 좀 많이 늘어났죠. 금융 원가가 늘어난 원인을 보시면 외화 환산 손실이 났습니다. 11억 원. 전기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외화 환산 손실 같은 경우는 실제 차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환율의 영향으로 이렇게 손실로 장부상으로 기입이 된 거지 계속 외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달러인지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외화를 그냥 들고 있는 거고 단지 환율의 변동으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기입이 된 거라 지금의
지금 금융 비용이 늘어난 부분, 즉 이 금융 원가가 늘어나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 부분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더 중요한 현금 흐름 상에서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게 지금 전기 대비 급격하게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 영업이 돈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투자를 90억으로 많이 늘렸는데 지금 유형자산에 많이 늘렸죠. 캐펙스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고 지금 부족한 자금도 이렇게 좀 갖고 왔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상당히 건실하다라고 뭐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기업이 결손금이 현재 잡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58억 원, 30억, 14억 원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죠. 뭐 이런 추이라면 23년 결산 때는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자본금과 전체 자본의 비율을 435억, 41억이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직 자본 볼륨은 충분히 있고, 무상증자는 이 자본잉여금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자본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본금이 높아지면 자본 총계와 비교해서 자본 잠식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럴 고민이 없이 충분한 볼륨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 이렇게 하게 되는 회계적 이벤트입니다.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기업 현황도 살펴봤고, 무상증자 플레이라고 해서 뭐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권리락 전에 사서 권리락일 때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고, 아까 신주가 상장하는 6월 2일 이틀 전에 5월 31일이 되겠죠. 이때 권리 공매도로 받게 되는 신주를 모두 또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수익률이 계산이 될 텐데, 사실 이렇게 무상증자 공략이 가능한 초과 수익률은 기준 주가가 조정이 될 때 합리적으로 빠르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에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락 하루 전에는 2만 원에 거래된 주가가 권리락에는 5천 원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싸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고, 기존 주주분들도 내 계좌에 마이너스로 계속 찍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려는 경향이 되게 높아집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센티가 어울러져 궁극적으로 저 같은 외부 투자자들이 초과 청약이 아니죠. 초과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되는 건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당 종목이죠. 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매도 매수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잘 판단해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플레이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감사합니다.